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방콕 중심에 있는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매번 아속역 주변에 있는 호텔들만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번에는 한 정거장 더 가서 푸롬퐁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이용해 봤어요. 저도 호텔을 이용할 때는 유튜브나 리뷰 같은 거를 엄청 많이 검색해 보거든요. 물론 그 리뷰가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리뷰가 항상 제 기준에 잘 맞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곳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그냥 그랬는데 인터넷에 리뷰를 보면은 나름 준수했거든요. 오늘 소개할 호텔은 방콕 BTS 프롬퐁역 근처에 있는 S31 수쿰빗 방콕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이고요. 여기도 워낙 유명해서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글 평점이 5점 중에 4.2점, 아고다 평점은 10점 중에 8.3점이에요. 이 정도면 최고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저냥 이용할 만한 평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성급 호텔인데도 객실료는 7만원대에서부터 10만원대 초, 중, 후반까지 그리고 6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듀플렉스 룸까지 있어요. 그건 꽤 비싸더라고요. 가장 싸고 작은 객실은 7, 8만원대의 슈페리어 룸이고 28제곱미터니까 8.5평 정도가 됩니다. 저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조금 큰 프리미어 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객실은 주니어 스위트인 것 같더라고요. 10만원대 초반에 파노라마 뷰를 갖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예약할 때마다 항상 먼저 차더라고요.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요. 만약에 터미널 21 쇼핑몰이나 MRT 지하철 그리고 코리아타운까지 그리고 또 아속역부터 나나역까지 이어지는 유흥가를 이용할 거라면은 S31 호텔은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도만 보고 이 정도 거리면 천천히 걸어 다니면 되겠다 싶었었는데 막상 직접 걸어가 보니까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았어요. S31 호텔부터 아속역까지는 600m 정도 되는 것 같고 코리아타운까지는 1k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더위에 걸으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호텔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속역하고 푸롬퐁역 사이고 조금 더 푸롬퐁역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푸롬퐁역이 또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한 500m쯤 걸어가야 됩니다. 푸롬퐁역 근처에는 엠포리온 백화점이 있고 여기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여기를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BTS만 이용하고 MRT 이용 빈도가 낮거나 너무 유흥거리에 물든 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이곳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속역이나 나나역 쪽 근처보다는 여기 거리가 좀 더 조용하거든요. 이런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저는 호텔 주변에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호텔 위치가 괜찮긴 하지만 저한테는 최고라고 하기는 어려웠었어요. 제가 방콕의 밤문화를 많이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이 호텔 주변을 보면은 술집들보다는 상업시설이 많았었어요. 호텔 앞에는 이케아도 있고요. 여행지까지 가서 이케아를 돌아볼 일은 없지만 아무튼 큰 이케아가 있습니다. S31 호텔은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컨시어즈 공간이 있어요. 호텔 직원들한테 가방을 맡기기도 하고 요청하면은 택시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랩을 이용해서 호텔 직원들이 불러주는 택시를 이용해 보지는 못했었어요. 비슷하겠죠. 1층 컨시어즈 라운지 공간에서 보면은 여러 수상 경력들도 보이고 큰 행사를 치렀던 사진들도 보여요. 특히 여기서 미스 타일랜드 데이를 여러 번 치렀었나 봐요.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호텔을 모두 둘러봤는데 대형 연회장이 여러 개가 보였고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대부분 그런 시설들로 보였었어요. 그리고 1층 안쪽에는 컨시어즈 라운지도 있었는데 이 공간을 사용할 일은 없겠더라고요. 지하에도 가봤는데 연회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보였고 의자 몇 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투숙객들이 사용할 만한 시설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리셉션장에 있는 8층으로 왔습니다. 8층 로비에서는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데스크가 있고 수영장하고 카페가 연결돼 있어요. 로비 규모가 5성급 호텔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화려해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또 체크아웃을 하면서 만난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 해주지만 친절하다는 느낌까지는 받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는데 5성급이기는 하지만 또 저렴한 5성급 호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 정도 가격만큼의 감동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글래스하우스라는 카페도 있는데 그냥 평범합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냥 그래요. 수영장은 8층 로비하고 연결돼 있고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괜찮은 이유는 아마 조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꽤 조용한 편이고 리뷰를 보면은 수영장이 작다는 글도 좀 보였었는데 솔직히 이쪽 주변에 있는 호텔들의 그 수영장들을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죠. 수영장 근처에는 바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맥주 몇 개 사갖고 와서 여기서 수영을 하면서 마셨는데요. 수영장은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빌딩 숲에서 즐기는 물놀이도 처음에는 참 독특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역시 휴식을 할 때는 휴양지 리조트 수영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영상에서 파타야보다 방콕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정해야 되겠네요. 놀 때는 방콕, 그리고 쉴 때는 파타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파타야로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이제 객실을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건너편에는 고급 콘도가 보이는데 각 층마다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저런 거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예약한 객실은 1621호 프리미어 룸이에요. 슈페리어 그리고 디럭스보다 한 단계 높은 그레이드입니다. 그래봐야 10만원대 초반이에요. 저는 당시에 조식을 포함해서 12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호텔은 사실 처음 봤었어요. 조금 전에 제 룸이 1621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보통 16층에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1621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짐짝 올리는 그 승강기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1621호부터 1628호는 위층에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에 가려면은 16층에서 내린 다음에 이걸 타고 다시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매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솔직히 좀 귀찮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2번을 타야 되니까요. 아무튼 처음 접한 이 승강기를 잘 이용해서 반층을 더 올라왔습니다. 16층 반에 올라오니까 복도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었어요. 프리미어룸은 30제곱미터니까 9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0평도 안 되는 이 룸이 꽤 넓어 보이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이 구조도 참 잘 짜여져 있고 객실도 밝고 그리고 또 창이 커서 전망도 좋으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미니바가 있고 냉장고에는 음료수들도 있어요. 물론 다 돈 내야 되는 겁니다. 무료 물은 2통이 있고요. 욕실은 변기하고 세면대, 욕조가 모두 분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욕실 안에 있어요. 옷장 안에는 금고 가운 슬리퍼가 있습니다. 욕실도 꽤 큰 편이에요. 이 전체가 9평짜리 객실이라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였었어요.
단점도 있는데요. 객실 문 앞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는 곳에 꽤 높은 턱이 있어요. 구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꽤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살짝 묻은 슬리퍼로 단차가 있는 곳을 오를 때 미끄러지는 일도 있었어요. 노인들이나 애들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BTS 지상철이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어서 낮에는 잘 몰랐는데 아침에는 이 소리가 꽤 거슬리더라고요. 같은 층에는 라운지도 있는데 작업을 하거나 조용히 쉴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시간 내서 방콕까지 온 저한테는 필요 없는 공간이죠. 호텔 사용료에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일 텐데 조금 아깝지만 그냥 영상에만 살짝 담아왔습니다. 이제 9층으로 갑니다. 9층에는 휘트니스 센터하고 스파 센터가 있어요. 5성급이라도 제가 가본 대부분의 호텔 휘트니스 센터들은 굉장히 작았었는데 여기는 크기도 적당하고 운동기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전망이 좋아서 방콕의 고층 건물들을 보면서 러닝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는 친구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마사지를 받으려고 피트니스 센터의 그 층에 있는 스파 센터에 갔었어요. 그런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도 직원을 만나지 못했어요. 불은 다 켜져 있으니까 운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겠죠. 이 호텔의 가장 꼭대기에 22층에 가면은 바가 있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연인들끼리 와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해가 저물기 전에 갔었는데 밤에 가면은 분위기가 정말 더 멋집니다. 술 가격을 보면은 맥주는 하나로 한 10,000원 정도 하고 잔술 같은 경우도 10,000원 정도 해요. 그렇다고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5성급 호텔 바라는 걸 생각하면 나름 이해가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아침 식사는 6층에서 할 수 있고요. 음식 가짓수도 많고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S32 호텔의 조식은 임팩트는 없고 그냥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S31 수쿰빌 호텔 근처에는 엠포리엄 백화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고 고급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고급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북적이고 여행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터미널 21 쇼핑몰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취향 문제겠죠. 솔직히 엠포리엄 백화점을 둘러보긴 했는데 특별히 산 것도 없어요. 태국에 사는 지인 가족들하고 나라라는 고급 타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음식들이 정말 정갈하게 잘 나왔습니다. 은정아, 이게 태국 음식이야? 네. 근데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나라의 에피타이저. 나라가 뭐야? 나라 여기. 여기 이제 이름인데요. 여기 식당이 이름이 나라인데 나라가 옛날 태국어로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족의 음식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컨셉으로 지금 가게도 막 다 골드 하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이 이렇게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그리고 또 S31 호텔 근처에는 겐조라는 이자카야도 있는데 음식값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도 방콕 현지인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방콕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그 좋은 회사에 다니는 고소득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림새만 봐도 딱 알죠. 사실 음식 맛은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맛도 딱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S31 호텔이 있는 프롬퐁역 근처보다는 아송역 근처에 있는 호텔이 여행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방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버스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교통수단도 잘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가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편한 교통수단은 역시 전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체증도 없고 시원하고 이만한 게 없죠. 일단 아송역 근처에서 머물면은 지상철인 BTS하고 지하철인 MRT를 이용하기에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아송역 인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곳에서 머물러도 그랩이나 볼트, 택시들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방콕의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에는 택시도 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방콕에서 거주를 하거나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을 선호를 하겠지만 여행자라면은 더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북적이는 방콕의 밤문화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송역부터 나나역 사이의 호텔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송역하고 나나역 근처에는 유흥거리로 유명한 나나플라자나 소이카우보이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쪽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독특한 분위기의 바나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어서 구경거리도 많은 게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S31 호텔에서 묵으면서 호텔 컨디션이나 위치나 모두 괜찮은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에 다시 방콕을 여행을 한다면은 굳이 여기를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번에도 호텔 리뷰를 해보려고 일부러 투숙한 거였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은 뭐 애매한 위치, 객실에서 들리는 전철 소리, 그리고 객실에 있는 턱들, 그리고 이상한 엘리베이터 같은 단점들이 있지만 10만 원대 초반의 5성급 호텔이라는 장점을 생각하면은 또 평범하거나 애매한 문제들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호텔이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호텔이라고 생각은 돼요. 나름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제 주관이 꽤 많이 들어간 리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호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